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찾고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케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영상 말고 유튜브의 다른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했던 아이템들을 어떻게 팔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이라든지 마케팅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건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템을 어떻게 팔았는지를 보시고 본인의 상품이라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응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건 카페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너무 사람이 없다, 아니면 옆에 카페가 너무 싸게 파네,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 셀럽들이 간장게장이나 화장품을 이용하면은 그 팬들이 엄청 아이템을 사줍니다. 그게 바로 그분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과 그분들의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의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지인,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을 부르시는 것도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인들을 부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왔던 고객들한테 SNS나 아니면 블로그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나 어디 갈 때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손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고 블로그에 글을 써서 돈 들지 않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인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고객들한테라도 가게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그분을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저는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변 일대에서 잘 되는 카페를 한번 가봐서 그 카페는 인테리어가 어떤지, 커피 맛은 어떤지, 또 가격은 어떻게 받는지, 오는 고객층은 나이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본인의 가게에 적용을 하거나 비교해보는 작업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이 가게가 잘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내비에 등록이 안 돼 있다든지, 네이버 지도에 없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든지, 이러면 오는 고객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의 가게가 인터넷상에 잘 노출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타겟해야 되는 고객이 누군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이 학생 상권인지, 학생들은 가격이 싼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커피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이 직장인이라면 많이 팔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할인을 진행한다든지, 이 주변의 상권이 어떤 고객층이 많은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객이 꼭 다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오게 만들던지 아니면 쿠폰을 줘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비용을 들여서 광고도 해야 됩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이 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도 한번 해보고 SNS 마케팅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조금씩 해보면서 본인 업종에 맞는 이 광고 채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정 안 되면 단체 주문을 받아서 커피 배달 서비스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은 9가지 말고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카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부엉이 캔들이고요. 양초를 두는 이 캔들 홀더로서 그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엉이 캔들 홀더인데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처음에 와이프가 아이템을 추천해서 했던 건데 하나도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템을 올릴 때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 올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네이버에 있는 1, 2, 3등, 5등까지 그 스토어팜을 다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써서 올렸는지, 그리고 이벤트는 무엇을 하는지, 상세 페이지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 배송이라든지 교환 반품은 어떻게 받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제 상세 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상위 노출된 상품들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된다거나 구매평이 많다거나. 지금은 똑같이 적용은 안 되지만 한 1년 전에는 이 핵심 키워드만 짧게 쓸수록 더 상위 노출이 잘 됐습니다. 저희 경쟁사 상품을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제 상품에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제 상품이 이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데 가격적으로 싸게 팔 수가 없었어요. 도매가 자체가. 그래서 과감하게 이 아이템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팔았습니다. 원가에 올리면 중고나라에 금방 팔리니까 여러분들 상품성이 정말 안 좋은 아이템은 버리시고 좋은 아이템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두 번째 했던 아이템은 그림입니다. 보면은 유화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인데 이 복을 부르고 뭐 돈이 들어온다는 그림으로 뭐 개업하거나 집들이 할 때 많이 선물을 하고요. 그냥 선물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을 올리자마자 일주일에 한 건 정도가 그냥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사주는 고객들한테 전부 다 저렇게 손편지를 써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고객한테 손편지를 써서 같이 넣어주면은 구매평도 더 잘 써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는 게 좋고요. 이때 처음으로 돈을 써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클릭 비용이 한 60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한 300원에 걸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한 6, 70원 이렇게 걸어놔도 간간히 주문이 들어왔고요. 노출수가 6,000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클릭수는 한 100회 진행이 돼서 클릭률은 한 1.8% 정도. 이 네이버 광고는 CPC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클릭당 비용을 정해놓으면은 이 클릭이 하나 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객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클릭만으로도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광고비를 비싸게 걸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값이 좀 싸더라도 잘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찾아서 네이버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 그럼 처음에 네이버 광고를 가입해서 키워드 광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네이버 애널리틱스라고 유입량 그리고 페이지 분석, 실시간 분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애널리틱스에 본인 스토어를 가입시켜 놓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 내부에서도 분석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이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서 지금 현재 어떤 키워드로 고객이 내 스토어에 들어와 있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바라기 그림으로 67명, 돈 들어오는 풍수 인테리어 54명, 그리고 해바라기 그림 풍수 47명, 일주일 내에 이렇게 유입이 됐다고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의 키워드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고 내 상품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결정할 때는 저는 연관 검색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은 거실 풍수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에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복을 부르는 그림, 돈을 부르는 그림 이런 게 연관 검색어에 있었어요. 제목을 그렇게 바꿔서 올려놓으니까 예전보다 더 상품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해바라기 그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 5번째 이 블로그를 제가 아까 눌러봤는데 보면은 이렇게 쭉 블로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로그로 홍보해서 들어오는 고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바라기 그림을 팔 때는 블로그로 같이 운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블로그를 일단 홍보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그림은 꾸준하게 잘 판매가 됐고, 제가 가장 많이 팔았던 건 이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약 한 1500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할 때는 SNS 마케팅을 활용했습니다. SNS 중에서도 인스타를 활용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외국 페이스북 광고랑 이제 연동되어 있어서 페이팔을 써야 됩니다. 결제도 복잡하고 세금 계산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휴대용 선풍기를 팔 때는 마진이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써서 판매를 했는데 5,000원치 광고를 집행하면 2개가 팔려요. 그럼 1,000원 남죠? 거의 또이또이예요. 그럼 10,000원어치 진행을 하면 3, 4개가 팔리는 거예요. 어쩔 땐 손해를 보고 어쩔 땐 조금 더 벌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인스타 광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나 이렇게 뭔가 경쟁력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홍보로는 광고율이 많이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저 지인 판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가구매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이 가구매라는 게 어뷰징,
인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짜로 서로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지수만 막 올리는 거죠. 요즘에는 엄청 단속이 심해요. 그래서 저도 가구매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면서 뭐 본인 IP로 한다든지 구매 패턴도 한번 확인해보고 뭐 카드 결제에 대한 명의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고객인지 아니면 판매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걸 구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상품을 올리면 그냥 지인들이 사줄 만한 상품을 올리고 지인들한테 그냥 결제해서 싸게 파는 것도 몇 번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매 지수가 확 오릅니다. 구매평도 좋게 달리니까요. 그렇게 판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노출이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키워드를 잘 잡아서 내가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곳으로 내 상품을 옮겨두고 거기서 매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관리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저쪽에서 나보다 500원 더 싸게 팔면은 제게 조금씩 더 안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조금씩 안 팔리면서 제 거 뒤로 밀리겠죠. 그럼 상대방이 가격을 낮추면 나도 같이 낮추던지 아니면 사은품을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제 카테고리 내에서 순위를 항상 확인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새로운 키워드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건 이 신조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휴대용 선풍기 폭발이라는 게 뉴스에 뜨면서 오른쪽 표화처럼 하루에 그 트래픽이 엄청 급증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네이버에다가 휴대용 선풍기 폭발 방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올려놨더니 밤사이 엄청 구매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폭발을 보러 왔다가 폭발 방지된 휴대용 선풍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 걸 엄청 사주더라고요. 개인들이 다른 기업으로 운영하는 쇼핑몰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아이템 하나에 엄청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 그거 관련된 키워드로 바꿔주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인데 내 상품이랑 연관성이 있다. 그럼 그런 걸로 키워드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 중에 이렇게 집게 선풍기가 있는데 이 휴대용 선풍기 보면 12년도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유모차 선풍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홍보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막 휴대용 선풍기를 치면 그 밑에 유모차 선풍기가 계속 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브랜드는 지금 판매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게 선풍기를 유모차 선풍기로 써서 키워드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곳이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그 카테고리에 넘어가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광고는 CPC 광고, 클릭당 단가가 계속 나간다거나 인스타처럼 노출이 될 때마다 돈이 계속 나가면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광고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 지수가 쌓이고 좋은 구매평들이 달리면 제 상품이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판매되는 것에 수수료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 광고를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 상품을 효율적인 키워드에 노출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재고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팔리지 않으면 노점으로라도 나가서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단체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쇼핑으로 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현금으로 주는 게 세금도 안 내고 뭐 결제 수수료도 안 나가서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쇼핑으로 결제해서 일부러 네이버 페이 수수료를 냈습니다. 쇼핑 수수료도 내고요. 네이버도 분명히 저희 상품을 노출해주는 기준 중에 본인한테 수익이 많이 되는 상품을 노출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대용 선풍기는 17년도에 유행이 시작됐고요. 그땐 되게 쉽게 제가 판매를 했었고 18년도에는 엄청 치열해서 저도 몇 개 못 팔았습니다. 올해 여름이 돌아오는데 엄청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휴대용 선풍기 말고 여름 계절 상품 중에 해볼 게 뭐가 있을지를 조금 지금 미리부터 준비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짐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매국에 가봤는데 소매가보다 비싸다. 그래서 팔기가 좀 힘들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매국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네이버의 소매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 파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같은 소비 상품인데도 여기 보면은 4,8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짐볼에 보면은 4,800원짜리가 있고 5,600원짜리 이분도 똑같은 걸 판매하지만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가 다르잖아요. 짐볼에는 14만 건이 있고 임산부 짐볼에는 1,200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볼을 쳐보면 그 밑에 연관 검색어에 임산부 짐볼이 뜨는데 그걸 눌러서 임산부 짐볼에 있는 걸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산부 짐볼이나 그냥 짐볼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상품수가 좋은데 올려야 되냐? 그것도 맞지만 여기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해보면 검색량 자체는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방금 이 상품수는 거의 100배가 차이 나잖아요. 1200건과 14만 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임산부 진보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상품인데 실제로 저는 임산부 진보를 팔았습니다. 많이. 한 300개 정도 팔았고요. 리뷰 수는 140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6,900원에 팔았습니다. 4,800원, 5,600원에 파는 상품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는데 결국에는 치고 들어와서 본인의 상품을 뺐을 거예요. 저도 항상 도매국이나 일반적인 도매처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했는데 맨 처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매출이 많이 안 납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도매국에 있는 상품 중에 잘 찾아보면은 본인이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키워드에서 조금씩 판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도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릭당 비용은 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이버 광고를 해보고 이익이 광고비보다 많이 나온다. 그럼 네이버 광고를 소소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냐면 경쟁 구조에서는 모두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네이버 광고도 마찬가지고 이 광고 시장도 경쟁자들이 많아질수록 광고 비용은 비싸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 온라인 쇼핑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한 사람이 운을 좀 잘 만나서 판매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100명이 도전한다면 10명도 돈을 못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해보시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다른 투잡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트렌드, 연관 검색어, 네이버 애널리틱스 이런 본인 스토어에 대한 분석, 들어오는 사람들의 검색어에 대한 분석, 이 시장의 흐름이나 유행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은 상품을 100가지 1000가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색어라든지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 유행 트렌드라든지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상품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상품을 등록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정도로 올리더라도 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경쟁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연관 검색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검색어로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게 큰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저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팔리는 상품이 하나가 등장을 하면은 그 상품과 관련돼서 살 수 있는 상품을 세팅해서 재구매를 유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품들을 여러 가지 취급하다 보면 한 가지 상품이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짐볼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관련된 운동기구를 계속 올려줌으로써 들어온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면서 다른 상품도 같이 살 수 있게, 더 나아가서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관련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결국엔 컨셉을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은 돈으로 여러 가지 광고를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한번 광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찾아보시고 5만원, 10만원 이 정도 금액으로 이것저것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서 본인 상품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블로그도 해보시고 SNS도 해보시고 네이버 광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 하면서 본인 상품에 맞는 광고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의 노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밑에 링크를 걸어 둘 겁니다. 이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네이버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이런 상품 검색 SEO 가이드가 있고요. 이 가이드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상품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바뀌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인기도를 보시면 클릭수, 찜수, 판매 실적 1단위로 평가하고요. 리뷰수, 그리고 최신에 등록한 상품일수록 많이 띄워줍니다. 신뢰도를 지키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 검색어에 대한 적합도, 카테고리 선호도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본인의 상품이 잘 올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카페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쿠팡이라든지 G마켓, 11번가 여러 가지 판매 채널들을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